중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지문을 끝까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. 단어 하나하나가 좀 낯설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끝까지 읽었다고는 하지만 문제를 다 읽고 대충 감으로 답을 찍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이런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때 어휘력을 제대로 쌓아놓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. 지금부터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요, 1, 2년 뒤에는 전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. 도대체 중학교 때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어휘력을 키우는 연습을 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책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같은 단어를 여러 문맥에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. 실제로 어휘라는 거는요, 아이들이 다양한 문맥으로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진짜 자신의 어휘가 된다고 해요. 결국 10번 이상 이 어휘를 책에서 만나려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아이들이 권리라는 단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요. 어떤 동화책에서는 아이들의 놀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사회책에서는 시민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. 또 환경 관련 책을 봤더니 동물의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권리라는 게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책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. 이렇게 한 단어를 여러 책,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면 이 단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면 그 단어를 자유롭게 본인도 활용해서 문장에 녹여내서 쓸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 아이들이 적어도 초등 고학년이 되었다면 한 종류의 책보다는 사회 관련 책, 역사 관련 책, 또 과학 관련 책, 수학 관련 책, 그리고 소설책 등등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모르는 단어를 자기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건데요. 책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. 그럴 때 어머님들 어떻게 하세요? 아이들 아마 국어사전 찾게 해서 그 단어의 뜻을 알아보게끔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도 오히려 또 국어사전에서 풀이된 단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아이가 대담하다 라는 표현이 책 속에 나와서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. 국어사전에서 대담하다의 뜻이 담력이 크고 용감하다 라고 풀이되어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가 또 헷갈려요. 담력이 뭐지?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담력의 뜻을 다시 한번 국어사전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끔 뜻이 풀어서 설명되어져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. 대담하다의 뜻을 너가 스스로 이해한 뜻으로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 대담하다란 뜻은 겁이 없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 라고 표현했다라고 볼게요. 그러면 이 친구는 단어의 뜻을 자기의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요, 다시 한번 내 입말로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그 단어가 진짜 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. 좀 애매하거나 대충 알게 되면요, 아이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가 좀 어렵게 돼요.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끔 하는 것,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서 나아간다면 대담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내가 경험했던 일로 문장을 만들어도 좋겠죠.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운동회를 했어요. 운동회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했다라고 봅시다. 그럴 때 아이가 운동회에서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먼저 처음으로 지원해서 아주 대담한 행동을 했어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단어를 알고 그 단어를 내 입말로 풀어보고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까지 만들어 보면 확실한 내 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건요,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요, 정말 내 단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표현력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바로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.
어휘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. 사실 이 어휘노트는 만들기가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노트만 있어도 됩니다. 굳이 새로운 노트를 살 필요도 없어요. 그 어휘노트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어요. 그러면 그 단어를 쓰고 국어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서 그 옆에다 단어의 뜻도 씁니다. 아까 이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해한 뜻까지 그 밑에 한 줄 더 쓰면 훨씬 더 좋고요. 그 단어를 활용해서 예문까지 문장으로 써보면 더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국어 사전에는요, 유의어나 반의어들이 나와요. 예를 들면 어머님들께서 국어 사전이 집에 없어서 네이버에서 사전을 찾아서 쓰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네이버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의어나 반의어가 전부 다 있고요. 예문까지 다 구성되어 있어요. 이 부분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좀 욕심을 내면 유의어나 반의어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아이가 이것까지 하기 너무 귀찮아한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쓰고 그 단어의 뜻을 쓰고 내가 이해한 뜻을 쓰고 마지막에 문장 한 문장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. 그렇게요. 하루에 한 3단어 정도만 정리한다고 볼게요. 그러면 벌써 한 달이면 90개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물론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. 꾸준히 아이가 잊지 않고 어휘노트에 정리하는 것만으로도요, 본인이 알게 되는 어휘가 충분히 많아질 수 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수학학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만났어요.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학도 마찬가지란 이야기를 합니다. 수학도요,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. 이게 비단 중학생, 고등학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 것처럼 이 어휘력은요,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 어휘력을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물론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도 좋고요.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아이가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.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노트만 꾸준하게 작성해 봐도 본인이 어떤 어휘를 새롭게 알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.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책들을 좀 읽어보고 책 속에서 모르는 어휘는 잘 찾아서 나만의 어휘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